2020년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유례 없는 세계적 경제 위기를 말하는 퍼펙트 스톰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국가 간 지역 간 이동 제한이 늘어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마저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위기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혼란과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그 전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바이러스의 유래입니다. 사실 생명의 진화 역사에 있어서 바이러스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로부터 진화했을 수도 있는 세포들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DNA 플라스미드 조각으로부터 진화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 바이러스 발견 직후 생물학자들은 그들의 기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초기에는 바이러스가 세포로 진화하지 못한 원형질체의 일부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설들은 바이러스와 숙주세포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그들이 생존을 위해 핵산을 필요로 하는 세포 내 기생체로부터 유래하였다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로 들어가면 핵산을 비롯하여 바이러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숙주세포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 바이러스가 세포로부터 방출되었기 때문에 복제를 위해 숙주세포로 돌아가야 하는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일까요? 바이러스는 숙주의 종류에 따라 식물 바이러스, 동물 바이러스 및 세균 바이러스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물 증식의 근원이 핵산에 있으므로 핵산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즉, 두 종류의 핵산 중에서 어느 것을 가져갔느냐에 따라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RNA나 DNA 유전물질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이라 불리는 캡시드로 구성되는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가집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겪게 되는 독감의 경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며 감기 같은 경우는 리노바이러스 또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일까요? RNA 바이러스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형태의 바이러스입니다. 감염병을 막기 위한 인류의 전쟁은 RNA 바이러스와의 전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사망자 수를 근거로 집계한 무려 8개가 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대체 RNA 바이러스 구조는 왜 이렇게 치명적인 것일까요? 우선 10대 전염병은 에이즈,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콜레라, A형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홍역, 뇌수막염, 사스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콜레라와 뇌수막염을 제외한 8종이 모두 RNA 바이러스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 자체를 생명체로 볼 수 있는 곰팡이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세포질이 없어 독자적으로 대사나 증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이러스는 동물이나 식물, 사람을 숙주로 삼는데 이 과정에서 동물, 사람 간 간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RNA 바이러스는 균이나 DNA 바이러스에 비해 돌연변이 발생 확률이 높아 치료나 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똑같은 약을 넣어도 치료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어느 순간 약에 대한 내성을 가진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RNA 바이러스는 DNA로 나온 짧은 한 줄기 유전 정보를 단백질인 캡시드가 감싸고 있는 구조를 띱니다. 바이러스 속에 있는 핵산이 DNA면 DNA 바이러스, RNA면 RNA 바이러스로 구분하는 것이죠. RNA 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하는 동안 돌연변이가 발생해도 이를 고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유전 정보를 베껴 쓰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와도 수정을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면 DNA 바이러스는 자체적으로 오타를 감지하고 수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 바이러스는 변이 확률이 적고 RNA 바이러스는 숙주를 옮길 때마다 변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곰팡이와 세균 바이러스의 크기 차이를 한번 알아볼까요? 곰팡이는 10 마이크로미터, 세균 박테리아는 0.5 마이크로미터,
바이러스는 0.2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곰팡이와 세균은 광학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한 크기이며 바이러스의 경우는 크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독감 등 다른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감염자가 기침을 할 때 나오는 미세한 침과 콧물 방울을 뜻하는 비말로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기침을 할 때 나오는 비말은 최대 3,000방울이라고 합니다. 이 입자들은 타인이나 옷, 주변 다른 물체 표면으로 분산이 됩니다. 더 미세한 입자들은 공기 중을 떠다닌다고 하는데요. 화장실을 다녀와서 손을 씻지 않으면 이후에 만지는 물체들을 더 쉽게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F94 마스크는 0.4 마이크로미터까지 94% 차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바이러스 크기인 0.2 마이크로미터보다는 크지만 비말과 만나서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에 이동해서 날아가는 크기는 0.4 마이크로미터 크기보다는 크기 때문에 KF 마스크로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알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몇몇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공황 상태에 접어들어 나부터 살자는 개인주의로 인해 무질서와 사재기로 지역 경제와 바이러스의 확산만 더 부추길 뿐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더 질서를 지키고 있으며 잘해오고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면서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해야 할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